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세상은 늘 변해왔지만 요즘처럼 세상이 급격하게 변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을까요? 꿈의 과학기술은 어느덧 상용화되고 있으며 경제성이 없다, 관련 법체계가 없다며 온갖 아는 체 하면서 기술을 부정하던 사람들도 어느새 기술에 서서히 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컨셉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돌발적인 상황이 늘 발생하는 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한다는 것은 아직 먼 훗날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타나는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단계별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과 자율주행차의 시범 운전을 보면서 이제는 모두가 완성형 자율주행차가 나타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시대를 겨우 받아들이고 있는 지금, 이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UAM, 하늘을 나는 자동차 시대가 곧 열릴 것이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책 컨버전스 2030에서는 앞으로 10년 동안이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기술 발전의 속도보다 더욱 급격하게 기술 진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 요인이 바로 기술 간의 융합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의 독립된 기술이 다른 기술과 융합함으로써 급격한 혁신과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무어의 법칙을 아시나요? 1965년 인텔의 공동 창업자 고든 무어는 직접 회로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의 수가 18개월을 주기로 2배씩 늘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컴퓨터의 성능은 1년 반이 지날 때마다 2배씩 향상되는 반면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죠. 무어는 1965년 당시 컴퓨터 성능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모습에 놀라워했지만 이러한 추세는 기껏해야 5년에서 10년 정도 지속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6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무어의 법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주머니 속의 스마트폰은 1970년대에 슈퍼컴퓨터보다 1000배나 작고 1000배나 값이 싸지만 성능은 100만 배나 더 강하니 말이죠. 더 중요한 사실은 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발전 속도가 단지 반도체 집적 회로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정 기술이 디지털화되는 순간 무어의 법칙을 등에 업고 기하급수적인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새로운 컴퓨터를 이용해 더욱 빠른 컴퓨터를 새롭게 만들면서 발전을 가속화한다고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이런 원리로 지금까지 발전해오고 있는 기술이 바로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로봇공학, 나노기술, 생명과학, 재료과학, 가상현실, 블록체인 등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기술 진보는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이미 한물간 뉴스에 불과합니다. 진짜 새로운 소식은 이렇게 급격히 발전해온 각 개별 기술들이 다른 기술들과 융합되기 시작하면서 혁명적인 기술 진보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기술들이 융합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할까요? 기술 융합의 집결체인 하늘을 나는 자동차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와 가장 비슷한 헬리콥터를 떠올려보면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소음과 안정성일 것입니다. 헬리콥터가 소음이 심하고 위험한 이유는 한 개의 프로펠러를 사용해 양력을 얻는 작동 원리 때문입니다. 한 개의 프로펠러가 빠른 속도로 돌아가니 엄청난 소음을 발생시키며 유일한 프로펠러가 고장이라도 난다면 바로 추락해버리기 때문에 무척 위험한 기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의 드론 기술을 융합하면 어떨까요? 드론은 많은 회전 날개가 달려있는 비행물체입니다. 자동차에도 헬리콥터와 같은 한 개의 날개가 아닌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달아 적절한 양력을 만들게 된다면 소음을 훨씬 줄일 수 있으며 프로펠러가 한두 개 고장나더라도 착륙에 문제가 없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왜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프로펠러가 달린 비행체는 나타날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엔진에 있습니다. 가솔린 엔진으로는 엔진 자체의 무게에 비해 동력을 생산해내는 효율이 극히 떨어지기 때문이죠. 훨씬 효율이 좋은 새로운 형태의 엔진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자동차가 여러 프로펠러를 달고 날기 위해서는 분산전기 추진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두 개의 강한 엔진이 아닌 여러 전기 모터를 이용해 날아오르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분산전기 추진 기술 역시 여러가지 신기술들이 융합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먼저 복잡한 비행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머신러닝 기술, 날기에 충분히 가벼우면서 내구성을 갖춘 부품을 개발하는 재료과학, 모터와 프로펠러를 어떤 크기로도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팅 기반의 새로운 제조기술, 이 기술들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분산전기 추진 기술이 탄생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전기모터로 작동되는 방식이니 강력한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자동차가 충분한 거리를 날아갈 만큼 오랜 시간 지속되어야 하며 기체와 조종사 4명의 승객을 들어 올릴 정도의 힘을 가진 고성능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강력한 성능의 배터리는 얼마 전까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기차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배터리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차세대 리튬 배터리가 탄생합니다. 지금까지의 기술들을 결합해 본다면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될 것입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 안에서 비행기가 날아다닌다는 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딩들 사이사이 그리고 다른 비행체들을 어떻게 운전해서 피해간다는 말입니까? 아무도 없는 벌판에서나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겠죠.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조종은 사람보다 컴퓨터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자율주행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동차에 부착된 센서들이 주위 장애물을 인식하고 목적지까지 안내합니다. 컴퓨터가 GPS, 라이다, 첨단 이미지 처리 장비, 가속도계와 같은 센서들을 통해 외부 정보를 수집하고 계산하여 알아서 운전합니다. 이렇게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여러 분야의 기술들이 융합하여야만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현실적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으려면 또 다른 융합 기술이 필요합니다. 바로 제조기술이죠. 에어포일, 날개, 기체 등을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컴퓨터 디자인 및 시뮬레이션 시스템, 가볍고 튼튼한 탄소섬유 복합물이나 합금을 개발해내는 재료과학 기술, 신소재들을 사용해 비행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빠른 속도로 생산해낼 수 있는 3D 프린터 기술, 각 개별 제조 기술들이 융합될 때 비로소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버의 비행자동차 택시를 타고 쇼핑을 가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부분의 기술들은 모두 이미 우리가 개발 완료된 기술이거나 계속 진보하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다만 이런 기술들이 융합되었을 때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곧 나올 것이라고 장담하고 돈 냄새 잘 맞는 기업들도 슬슬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들은 이러한 변화를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하고 허황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책 컨버전스 2030에서는 우리 인간의 두뇌는 국지적이고 선형적으로 진화해 왔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느끼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랜 기간 인류는 하루 동안 걸어갈 수 있는 공간적 범위 내에서 사고하는 데 익숙하며 우리의 200년 전 조상과 300년 전 조상의 삶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기하급수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특정 기술 영역에서는 혁명적 진화가 발생하는데 몇 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혁명적인 변화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일까요? 먼저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컴퓨터, 인터넷, 교통과 유통의 발전은 인류의 자유로운 시간들을 선사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1900년대 사람들이 집안일에 쏟아부은 시간은 한 주 평균 58시간에 달했으나 2011년에는 1.5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아졌습니다. 오늘날의 혁신가들은 자금을 투자받기가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인터넷은 사람들을 연결해 주었고 크라우딩 펀딩은 여유 자금을 혁신으로 대박을 이야기하는 자들에게도 흘러가게 하며 투자의 대중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대기업이나 부유한 국가의 연구소만 사용했던 도구들이 오늘날에는 거의 무료에 가까운 비용으로 누구나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메라, 가속도계, GPS와 같은 장비는 물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모듈 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천재들도 많아졌습니다. 대부분의 천재들은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천재들은 인터넷의 연결성과 함께 전세계 어디에서도 자신의 지식과 이론을 내비칠 수 있습니다. 소통이 많아졌습니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우리는 더욱 빠르게 지식을 전파하고 더욱 빠르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 생각을 나누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것은 새로운 발명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수명도 늘어났습니다. 과거와 달리 인간은 더욱 오래 삽니다. 아인슈타인 또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 30년만 더 건강하게 살았더라면 그들은 어떤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풍부한 지식이 축적되며 재능이 다듬어집니다. 하지만 노화라는 운명은 우리를 경기장 밖으로 밀어내죠. 더 오래 산다는 건 더 오랫동안 꿈을 실현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혁명적 변화는 우리 일상 모든 곳에서 나타날 것이고 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직업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릴 수 있으며
대학과 전공이 미래 산업에 역행한다면 입시 성적이 훨씬 우수했더라도 취업시장에서 도태되는 불성사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미래 변화 흐름을 잘 올라탄다면 더 적은 노력으로도 더 큰 불을 거머쥘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